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할게요. 26페이지. 어? 힌트 없어? 아, 지금 갑자기? 그치? 자,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원래 했던 것 좀 해보면 자, 이쪽에 보시면 작용 반작용이란 힘이랑 두 힘에 뭐가 있어? 평형이 있잖아. 두 힘의 평형.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 힘이 같다. 그치, 힘에 같다. 그 다음에 맞아, 그거 맞아. 힘이 같다.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뭐하다? 반대다. 그 다음 중요한 차이점은 작용 반작용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물체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그렇지, 물체가 두 개 있어야 돼. 두 힘의 평형. 두 힘의 평형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A고 얘가 B였다 이렇게 치면 자 요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저 힘 말로 해봐. 뭐야? 네? 말로 해봐. 저 힘은 저 화살표 힘 말로 하는 거야. 이거 맛있는데? 그렇죠. 저 화살표 힘 말로 하는 거야. 누가 누구를 이렇게. 그렇지? 이거 말로 하면 B가 A를 당기는 힘. 그럼 저런 힘에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반작용이잖아. 그러면 저 힘의 반작용은 무엇과 무엇을 바꾼다? 주어랑 목적어를 바꾸면 되지. 그러면 누가? A가 그렇지. A가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뭐하다? 방향이 서로 반대면서 서로 다른 물체의 작용점이 있으니까 저런 힘을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두 힘의 평형이면 한 물체의 힘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 한 물체의 힘이 두 개 있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두 힘의 뭐다? 평형이다. 차이점은 뭐만 차이점이 있냐면 한 물체의 힘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두 개 있기 때문에 더하면 몇 나온다? 0 나오는 거지. 현진아 왜 그래? 콜라 못 먹어서 그래? 그래서 두 힘의 평형이면 두 힘을 합한 합력을 더하면 합력이 몇이 나온다? 합력이 0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거는 여러 힘의 평형을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4번 문제 보세요. 4번. 자, 그림 가는 용수철에 자석 A가 매달려서 자, 거기 동그라미 한번 주세요. 자,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자, 얘가 뭐 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 정지. 정지가 무슨 뜻이야? 아니지, 멈춰있다는 얘기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체가 정지한다는 얘기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물리에서 정지랑 똑같은 말이 뭐야? 정지랑 똑같은 말. 힘이 0. 아,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0이면 어떤 물체는 정지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 등속 운동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정지란 말이랑 무슨 말이 나오면 등속으로 움직여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합력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해볼게. 현재 여기 나오냐? 안 나와? 살짝 잘려서. 아, 괜찮아. 자, 그럼 여기 지금 두 물체가 이렇게 도르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1kg이고 여기가 1kg이었어. 알았지? 그러면은 여기도 1kg라면 여기 1kg라면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 혹시 얼마인지 알겠니 얘들아? 9.8을 곱하는 거잖아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G는 보통 그냥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지구가 이 물체를 몇으로 당겨? 10으로 당겨. 이 물체 몇으로 당겨? 10으로 당기잖아. 자, 그럼 이 두 힘의 방향이 찍어봐. 같은 거야 틀린 거야? 응? 같은 거. 틀린 거. 그잖아.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느낌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물체 두 개를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서로 당기는 방향이 어느 쪽이야? 안 돼. 반대잖아. 네. 되겠어? 그럼 이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응?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지. 그럼 만약에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뭐 하겠어? 안 움직이지. 근데 요 물체를 요렇게 당겨. 그 움직이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 당긴 다음에 손을 탁 놓으면 어떻게 돼? 계속 움직여. 무슨 운동하면서? 그렇지, 등속하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해서 합한 게 몇이 나오면 0이 나오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등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응.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얘가 뭐 하고 있대? 정지하고 있대. 그럼 일단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반드시 질량이 있어. 알았죠? 그럼 질량이 있는 물체는 꼭 누가 당겨야 돼? 지구가 당겨야 돼. 그럼 분명히 이 물체는 지구가 뭐 하는 힘이 있어?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힘에 뭐가 있어야 돼? 반작용. 그럼 요 힘의 반작용 어디가 있어야 돼? 응? 요 힘의 반작용 어디가 있어야 돼? 이제 지구에 있어야 되겠지. 그잖아. 요 화살표는 지구가 뭐를 자석을 당기는 거니까 요거의 반작용은 누가? 자석이 누구를? 지구를 당기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다? 서로 당기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 힘만 있으면 자석은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되지. 근데 자석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 지구가 저 자석을 잡아당긴 힘을 뭐 해야 돼? 상쇄시키는 힘이 있는 거잖아. 반드시 그 힘은 어디로 나와야 돼?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그치, 위쪽으로 나오는 거야, 위쪽. 그러니까 요 빨간색 힘이랑 요 하얀색 힘, 미친놈, 생명인가? 이 하얀색 힘이 뭐야? 무슨 관계? 힘의 평형 관계. 알겠어요? 그럼 요 빨간색 힘을 말로 하면 뭐야? 말로 한다고 치면 용수철이 뭐를? 용수철이 얘를 당기는 거지. 되죠? 그냥 용수철이 있으니까 용수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확하게 치면 이 용수철을 통해서 벽이 얘를 당기는 거겠지. 그래서 요 두 힘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뭐한다? 정지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A 아래에 뭘 놨대? 자석을 놨대. 근데 또 뭐 하고 있어? 또 정지. 그죠? 시험 문제가 동영상에 나올 수는 없잖아. 이게 지금 이제 정지 상태잖아. 근데 얘는 지금 그림을 잘 보면 일단 얘하고 그림하고 봤을 때 자석이 뭐한 자석이야? 똑같은 자석이에요. 그렇지? 그럼 똑같은 자석이니까 얘를 지구가 뭐하는 힘이 있어? 당기는 힘이 있지. 그쵸? 그럼 이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가 N극인 자석이고 자, 그 밑에 무슨 극이 있어? S극이 있어. 그럼 요 정도 상식은 있지. 하나는 N극이고 하나는 S극이면 아래에 있는 자석이 위에 있는 자석을 다시 또 뭐하는 힘이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 요 힘은? 자석이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무슨 힘? 아니 인력인데 자기력. 그지? 네, 자기력. 그러면 지금 요 물체는 아래쪽으로 힘을 몇 개 받아? 두 개 받지. 그럼 아래쪽으로 힘을 두 개 받는데 얘가 아래쪽으로 뭐 하지 않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얘는 힘이 하나가 뭐 해야 돼? 더 있어야 되지. 어느 쪽? 위로. 그럼 봐봐. 요 빨간색 힘하고 요 빨간색 힘 중에 두 힘이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요 빨간색 힘 두 개 같아? 틀려? 틀리지? 어디가 더 커? 얘는 더 큰 거지. 왜 얘는 힘이 몇 개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힘하고 같은 힘이 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힘이 요 힘보다 뭐 하냐면 더 크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봐봐. 가에서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무슨 관계하면 돼? 응? 그렇지. 힘의 뭐다? 힘의 표현. 친구야 왜 그래? 왜 멍 때리고 있어? 용수철이 뭐다?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이랑 지구가 자석을 당기는 힘은 두 힘이 무슨 상태다? 정지해 있으니까 힘의 평형이다. 됐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용 반작용 관계는 주어 목적어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얘는 왜 그래? 왜? 졸려? 어? 아니, 너 말고 쟤. 안 졸려? 자, 그 다음에 D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몇이야? 0이지. 왜? 이게 뭐 하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힘을 합쳤을 때 0이 나오니까 정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은 누가 더 크다? 그치? 나가 더 큰 거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뭐 하냐면 더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힘을 두 개만 했다가 이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조금씩 뭐 하는 거야?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 하나씩.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기중기의 줄로 연결된 산자가 연직 아래로, 자, 거기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무슨 운동한대? 등소. 그럼 등속도 운동한다 했으니까 뜻이 뭐야? 그렇지, 합력이다.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슨 상태로 풀어도 돼? 정지랑 똑같이 생각해. 그냥 말을 움직이는 건데 실제로 봤을 때 그냥 얘는 기중기가 이 물체를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랑 상황은 뭐하다? 상황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기억 보세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몇이야 그러면? 이게 A니까. 어차피 등속이니까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되겠지. 그죠? 등속이니까. 그 다음에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 주어랑 목적어 바뀐 게 보여?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 주어랑 목적어 바뀌었으니까 무슨 겁니다? 작용 반작용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별표 쳐보세요. 디귿. 자, 디귿 별표 쳐보면, 자, 선생님 일단 써볼게. 상자가 B를 떠받친 힘이에요. 그렇지? 그럼 위에 있는 게 A고 밑에 있는 게 B니까 상자가 B를 떠받친 힘이니까 작용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 B에. 그러면 상자가 B를 떠받치니까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그렇지? 위쪽으로. 상자가 B를 떠받친 힘이니까 이렇게 위로 있는 거죠. 혹시 기억나 이런 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냥 물어보는 거야. 혹시 이런 힘을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힘이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니. 알지? 수직 항력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상자 입장에 갔을 때 만약에 이 빨간색 화살표에 힘만 있으면 상자 어떻게 돼? 상자 위로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이물체나 모두 다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가 뭐하는 힘이 있다?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지. 그럼 지구가 이 M인 물체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죠. 얼마로 당기는 거야? 20M이잖아. 근데 매번 10을 곱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알았지? 일단 다시 정리해볼게. 보통 우리가 1kg의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을 얼마다? 구할 때는 몇을 곱해서? 9.8을 곱해서 9.8N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쓰는 건데, 이 9.8이라는 거를 물리에서는 중력 가속도 상수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G라고 표현해요. gravity란 말이야. 그래서 G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그냥 계속 9.8을 쓰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 9.8을 값을 몇으로 바꾼다? 10으로 바꾸고 보통 문제 풀 때 계속 10을 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뭐 해도 돼? 그냥 G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지구가 이제 이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하면 이제 얼마 하면 되는 거야? 조금 전에 했던 20M 말고 뭐 하면 돼? EMG 그냥 이렇게 되겠어? 10을 곱하지 않고 그냥 EMG EMG 이렇게 되죠. 됐죠? 요 힘이 있는 거야. 지구에 잡아당기는 게.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가 있어? 그 위에 상자가 있으면 그 위에 상자도 지구가 뭐하는 힘이 있어?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있지. 얘는 몇 mg? 얘는 그냥 mg 이렇게. 자, 근데 자, 이제 잘 생각해봐. 만약에 요 위에 있는 상자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의 힘만 있으면 얘는 절대로 무슨 운동을 못해? 등속을 못해. 그럼 요 mg라는 힘을 뭐하는 힘이 있어야 돼?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힘이 뭐야? 어디로 작용해야 돼? 위로. 위로 이렇게 작용해야지. 이렇게. 얼마야 이 값이? 이거 상쇄시키니까 이거 mg지. 그럼 요 힘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요 EM이 M을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떠받친 힘이지. 그럼 반드시 모든 힘은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요 힘에 뭐가 있어야 돼? 반작용의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 바닥 얘를 요 위로 떠받친 힘이니까 요 힘의 반작용은 얘가 다시 얘를 뭐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요것도 얼마다? 요것도 mg지.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아래쪽 물체만 잘 보면 아래쪽 물체는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중력이 EMG가 있고 위에 있는 물체가 누르는 힘이 아래쪽으로 mg가 있어. 그럼 총 아래쪽 방향으로 몇 mg? 3mg. 근데 등속으로 가야 되니까 빨간색 힘이 얼마가 돼야 돼? 3mg. 오케이. 빨간색 힘이 3mg. 그러니까 상자가 B를 떠받친 힘의 크기는 얼마? 계산했잖아. 빨간색이니까 몇 mg? 3mg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물어본 게 A가 B를 누르는 힘. 자, A가 B를 누르는 힘이 얼마야? mg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몇 배 차이? 3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호야, 근데 이거 김이 정말 금방 빠지는데? 예. 단점인가? 뚜껑이 없어서. 뚜껑이 없어. 이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자, 넘겨서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거기 써있는 게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7번 문제다 써있으니까 작년 뭐다? 작년 고3이 보는 이제 9월 평가 문제여서 역대 최초로 나온 문제, 최초. 알았지? 이렇게 생긴 문제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풀던 문제하고는 얘가 스타일이 약간 뭐 하는 거냐면 다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니네들 수능 시험 보려면 얼마 남았냐? 5년이 남았냐? 뭐 4, 5년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문제가 더 유행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니네가 수능 시험 보는 날이 안 올 수도 있어. 맞아요. 뭐 뒤가 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 이제 문제는 그림은 실에 매달린 물체 A를 물체 B와 용출로 연결해서 저울에 올려놓았더니 자, 물체가 자, 또 뭐 하고 있대? 정지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앞에 문제랑 다 똑같은 형태로 오기 때문에 아, 정지니까 이 모든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을 다 합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거기 문제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A와 B의 무게는 2N이다 라고 써있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무게라는 게 뭐야? 무게라는 게 뭐야? 무게가 뭐야?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긴 힘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의 무게도 2N이고 얘의 무게도 2N이라는 건 이 두 개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얼마다? 2N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힘을 표시하는 문제들, 그렇죠? 지금 풀어본 이런 힘을 표시하는 문제들은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힘이 무조건 중력이야. 그렇지? 중력을 잘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자, 얘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지금 지구가 얘를 얼마로 당긴다? 2N으로 당기고 그 다음 다시 이물체를 지구가 얼마다? 2N으로 당기죠. 이렇게. 근데 그림을 잘 보면 뭐가 있어? 저울이 있지, 저울. 자, 저울을 봤더니 저울이 몇 뉴턴이 나온대? 3뉴턴이 나온대. 그럼 저울이 3뉴턴이 나온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자, 얘랑 비교해봐. 이런 거랑 비교하면 이 저울의 눈금이 3뉴턴이 나온다는 건 요 물체가 저울을 뭐 하는 게?
누르는 게 3뉴턴이라는 뜻이. 그렇죠? 요 물체가 얘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항상 붙어있는 물체 생각하니까 요 물체가 요 물체를 누르는 힘이 3뉴턴이다. 그럼 요게 3뉴턴이면 요 선생님이 표시한 요 주황색 힘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작용 힘이 있어야 되니까 요 2뉴턴짜리 물체가 저울을 눌러서 3뉴턴이 나오면 이 힘의 반작용은 요 저울이 얼마짜리를 2뉴턴의 힘의 물체를 어느 쪽으로? 자, 위쪽으로 떠받친 힘이 얼마다? 3뉴턴이다. 되겠어요? 그럼 그림을 잘 봐봐. 요 2뉴턴의 물체를 잘 쳐다보면 무엇이 이상해? 이상한 점. 지금 요 두 가지 힘만 표시했을 때 이상한 점이 뭐야? 위로 작용하는 힘이 3뉴턴인데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2뉴턴밖에 안 되면 얘는 지금 이 현재 나와 있는 그림만 잘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알자임이 몇 뉴턴 나오니까? 1뉴턴 나오니까 절대로 정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다른 힘이 반드시 하나가 뭐 해야 돼? 더 있어야 되는 건 느껴져? 그러면 그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야 돼? 어? 위에 아래? 그렇지. 아래쪽으로 작용해. 아래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얼마 나오겠어? 1뉴턴이겠지. 그럼 요 힘의 정체가 뭐겠어? 그러니까 처음 나온 문제야. 평가하면서. 요 1뉴턴이라는 힘이 뭐겠어? 요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 있어? 용수철이 있는데 니네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하고 분명히 선생님이 다르다 했잖아. 느낌이 용수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눌려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다른 거야. 다른 문제하고 스타일이 틀린 게 용수철이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용수철을 누르면 뭐 하는 성질이 있어? 늘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용수철이 뭐 했다는 거는 눌려있기 때문에 용철이 늘어나려고 하는 힘 때문에 얘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얼마로? 1뉴턴으로 뭐 하는 거야? 1뉴턴을 밀고 있는 거지. 그럼 용철이 얘만 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또 뭐 해야 돼? 어느 쪽으로? 그렇지. 위쪽으로. 위쪽으로 미는 힘이 있겠죠. 그럼 다시 얘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래로 2인데 위로 1이면 얘는 원래 아래로 뭐 해야 돼? 떨어져야지. 몇으로? 1로. 근데 왜 안 떨어져? 그렇지. 요 위에 실이 있으니까 요 실을 통해 원래 장력인데 요 실을 통해서 천정이 얘 물체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얼마로? 1뉴턴으로 당겨요. 자, 요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거의 뭐 몇 주째 계속 하고 있었을 때 여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물체가 나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다 표시하는 연습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습관이 좀 잘 돼야지 물체가 운동하는 걸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 보세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니까 결국은 뭐야? 실이 A를 당긴다는 건 벽이 뭘 통해서? 실을 통해서 A를 당긴 힘이랑 똑같으니까 몇 뉴턴 나오는 거야? 그렇지. 1뉴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자,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무슨 쪽? 반대쪽.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 자,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저울이 B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니죠. 그냥 힘의 표현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요 두 힘은 아무 관계가 아니고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 용수철이 2뉴턴을 아래쪽으로 누는 힘이랑 중력이랑 요 힘이 뭐 하는 거야? 평형. 그러니까 몇 개 힘이 평형이다? 세 힘이 평형이죠. 그렇지? 요 힘과 요 힘과 요 힘이어서 총 3개의 힘이 뭐 한다? 3개의 힘이 평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을 표시하는 거를 조금씩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기시면 뭐 이따가 다시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거기 is your turn이라고 써있는 건 뭐야? 숙제. 숙제야, 숙제. 그래서 이제 3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31페이지로 가서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문제도 풀면서 다뤄봤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처음 여기를 배우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여기야.
힘을 표시하는 게 제일 안 되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다 처음 배우고 있는 거니까 씨발 나만 안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보기엔 다 비슷해. 근데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가서 뭐야? 어느 순간에 이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이게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중요한 거 2개만 먼저 좀 해볼게. 지금 여기에 4kg의 물체랑 여기에 1kg의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왜? 추워? 아니요. 너네 혹시 여자 중에 NCT 좋아하는 사람 있냐? 한 명도 없냐? NCT 모르냐?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해서 6월 며칠 날 콘서트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PC방을 한번 가서 PC방을 해서 PC를 한 10대를 빌려서 했는데 실패했어. 몇 초 걸리지도 않던데? 4초, 5초 만에 끝나던데?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어. 못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여기 4하고 여기 몇이 있다? 자, 1이 있어요. 여기 4하고 있고 1이 있었을 때 처음에 내가 이제 이물체를 예를 들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탁 놓잖아. 손을 탁 놓으면 이 물체는 질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질량이 1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 물체를 뭐한다?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겨. 얼마로? 아니 1이라는 거는 질량이 1kg이야. 그럼 질량이 1kg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9.8인데 고등과학에서 이거를 10m/s 제곱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몇 뉴턴을 당긴다? 10뉴턴의 힘으로 당기는 거야. 만약에 이 물체가 요 실이 없다고 치면 이 물체는 그냥 질량이 1인 게 10뉴턴의 힘을 받으면서 떨어지니까 가속도는 그냥 무조건 몇이 나오겠어? 가속도 그냥 10 받으면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줄로 뭐 하기 때문에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손을 내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줄이 팽팽하지 않으니까 이 물체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야? 없는데 내가 이 손을 딱 치우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긴 힘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서 줄이 팽팽해지면서 이 물체가 이 물체를 뭐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잡아당긴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우리 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물체가 줄을 통해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F로 작용을 잡아당긴다 라고 하면 이 두 물체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게 F라는 힘이 있으면 반대로 반드시 이쪽 방향으로 다시 뭐가 있어야 돼? 이쪽 방향으로 다시 F가 생기겠죠. 네. 근데 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두 힘이 작용 반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쓴 것처럼 뭐가 달라야 돼? 작용점이 틀리면서 힘의 방향이 뭐한다? 힘의 방향이 반드시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요 두 힘이 뭐가 다른 거야? 방향이 달라야 돼. 되겠어요? 그럼 요 두 힘이 방향이 반대니까 어차피 얘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요 힘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플러스가 되면 다시 이 물체는 힘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하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물체를 A라고 요 물체를 B라고 하면 A란 물체하고 B란 물체한테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풀면서 해봤지만 F는 MA라고 하는 식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항상 F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R자 힘이 되겠고 M은 그 물체의 질량이고 A라는 건 그 물체들의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A라는 물체는 힘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A라는 물체는 그냥 무슨 힘을 받으면서 F라는 힘을 받으면서 질량이 얼마인 게? 4인 게 어떤 가속도 A를 갖고 떨어지니까 F는 M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B라는 물체는 힘을 몇 개 받으니까? 2개 받는데 두 힘의 방향이 서로 뭐야? 반대니까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이 힘이 이거보다 큰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고 치면 얼마에서? 10에서 F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힘을 받으면서 이게 무슨 힘? R자 힘. 그잖아. 한 물체의 힘이 지금 2개 있으니까 두 힘을 합한 게 R자 힘이니까 이 힘을 받으면서 질량이 몇인 게? 질량이 1인 게 가속도 A로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문자가 지금 몇 개 생겼어? 여기도 문자가 몇 개?
두 개. 그럼 이제 두 개의 식을 뭐하면 연립하게 되면 F와 A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 두 식을 잘 보시면 연립하는 과정에 잘 보면 내가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없어져? 자연스럽게 F가 사라진단 말이야. 다시 써보면 요거는 F는 4A가 되있고 요거는 10-F는 뭐가 되니까? A가 되니까 두 식을 더하면 작용 반작용의 힘은 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물체를 하나로 취급하면 R자임이 그냥 얼마인 거야? 10이야. 그렇지? 그냥 두 물체를 하나로 취급하면 R자임이 10이고 하나 취급하니까 전체 질량은 몇이니까? 5니까 따라서 어떤 가속도 A를 갖는다고 치면 가속도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A는 얼마가 된다? 2m/s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원래 그냥 떨어지면 1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2밖에 안 되는 거지. 왜? 실로 연결돼서 얘가 떨어질 때 얘가 떨어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A를 구하게 되면 A가 2로 나오니까 자동으로 F가 몇이 나오는 거야? F가 8이 나오니까 요게 얼마고? 8N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10에서 몇을 빼니까 8을 빼니까 이게 얼마 나온다? 이게 2N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체는 요쪽으로 8N의 R자임을 받고 이 물체는 요쪽으로 몇 N의? 2N의 R자임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 두 물체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똑같냐면 가속도가 똑같아요. 알았지? 같이 움직이는 물체니까 가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가속도를 결정한 요인, 자, 기억을 잘 떠올려봐. 가속도를 결정한 요인은 엄마분의 아빠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분의 뭐다? 질량분의 무슨 힘? R자임이야. 그럼 두 물체는 뭐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R자임은 반드시 뭐랑 똑같아야 돼? 질량의 비율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잘 보면 얘는 R자임이 8N이고 얘는 R자임이 2N인 게 질량이 몇 대 몇이니까? 질량이 4대 1이니까 R자임이 그래서 4대 1 이렇게 떨어지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요걸 다시 한번 해볼게. 요거는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 얘는 질량이 2고 얘는 질량이 3이에요. 어디로 떨어져? 이쪽으로 떨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자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편의상 이물체 A라고 이물체 B였다고 치면 원래대로 치면 똑같이 A와 B 이렇게 써서 F는 MA를 하면 자 얘부터 해볼게. 얘 F가 얼마야? 3. 얘 F 30이야 그냥? 30N. 얘 F는 질량이 3이니까 30에서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줄을 통해서 얘가 얘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F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30-F를 받으면서 질량이 얼마인 게? 3인 게 어떤 가속도 A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A는? 그럼 A도 이렇게 쓰면 그렇지. A는 자 여기다 요 힘을 표시해 보면 요게 요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 F였다고 치면 요 힘의 반작용이 여기 가 있어야 되니까 요쪽으로 봤을 때 플러스 F죠. 그래서 얘는 F 마이너스 몇을 하면 20을 하면 질량이 얼마인 게 2인 게 가속도 A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식을 뭐하면 더하면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거랑 동일하게 F가 어차피 뭐하게 돼 있어? 사라지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물론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면 답은 무조건 나와.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생각해보면 이 물체를 하나로 생각해보면 R자임이 그냥 얼마야? 10이야. 아니 얘가 얘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둘이 서로 반대니까 얘는 그냥 R자임 10에 두 물체 질량 5니까 따라서 가속도는 몇이 나와? 바로 2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할 때 이렇게 A란 물체하고 B란 물체를 나눠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뭐로 생각해서 하나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가속도를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좀 다르게 해볼게. 아까랑 똑같이 저 앞에서 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얘가 R자임이 10N이잖아 지금. 알지? 그러니까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R자임이 10N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10N인데 얘네들 질량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얘는 R자임 몇이야? 왜 이렇게 삐삐가 없냐? 얘 R자임 몇이야? R자임이 10N인데 이게 전체인데 질량의 비가 2대 3이면 좀 더 여기서 했듯이 R자임이 10N인데 질량의 비가 4대 1이니까 8대 2니까 이게 4대 1의 비율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얘도 질량이 2대 3이니까 R자임이 10이니까 얘한테 작용한 R자임 몇 뉴턴? 4. 그렇지. 그렇게 빠르게 4뉴턴. 그럼 얘는 몇 뉴턴? 6뉴턴. 그럼 잘 봐봐.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몇인데? 30이죠. 근데 R자임이 아래쪽으로 몇 밖에 안 나와? 6밖에 안 나온다면 이 힘이 얼마인 거야? 24다. 그잖아. 30에서 24를 빼야지 6이 나오는 거지. 그럼 요 힘이 24면 요 힘도 얼마야? 24지. 근데 지구가 얘를 잡아당긴 힘이 얼마니까? 20이죠. 그럼 24에서 20을 빼니까 몇 나와? 4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야? 3개야. 알았니? 자, 첫 번째 그냥 뭐하게 푼 거야? 노멀하게 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 둘을 뭐로 취급해서? 하나로 취급해서 F는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자임이 구해지면 그 비율을 뭘로 나눠갖는다? 질량의 비로 나눠갖는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푼 문제들이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개념 적용 넘기시면 3번 문제는 풀었지 그때. 그러면 2번 문제는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죠. 그래서 2번 문제 풀면서 지금 설명한 거 다시 적용해 볼게요. 문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문제는 하나 읽어봤지? 그래서 첫 번째 2번 보시면 그림 가는 물체 A와 B를 나는 물체 A와 C를 실로 연결하고 수평 방향의 일정한 힘 F로 당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질량은 C가 B의 3배. 자, 질량은 C가 B의 3배래요. 알았지? C가 B의 3배. 그럼 얘를 몇 M으로 놓으면? 얘를 3M으로 놓으면 얘는 몇 M이다? 자, 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A의 가속도의 크기. 자,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가가 나의 2배. 왜? A, B한다 이제 BC 아니에요? 응? 뭐가? 밑에 그림. C라고 써놨잖아. 아니 여기 B에서 C로 연결돼서. 아니 거기 밑에 나의 그림 수정이 아래에 있는 그림 B를 C로 바꾸라고. 아. 응. 네. 내가 만든 포인트야. 그래서 B를 C로 바꾸라고. 알았죠? 그림이 둘 다 A, B잖아. 그래서 B를 C로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제로 다시 오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A. 자,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있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가 나의 몇 배냐면 2배.
알았지? 가가 나의 가속도가 2배. 그럼 얘를 몇 A로 하면 얘가 2배니까 얘를 2A로 하면 얘는 몇으로 가는 거야? 얘는 A로 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그림하고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보셨을 때 어차피 문제를 풀 거는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되거든. 이걸 찾는 거예요. F는 MA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그림하고 아래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차피 이 두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취급하면 이것도 하나로 취급하고 자 이것도 이렇게 하나로 취급하면 무슨 힘은 똑같은 거야? R자 힘은 똑같은 거지. 그잖아. 둘 다 똑같이 자 F라는 힘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물체가 F라는 힘을 똑같이 받으면서 얘는 총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만약에 여기의 질량은 그냥 MA였다라고 치면 얘는 총 질량이 MA에 뭐 하면 돼? M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총 질량이 뭐야? MA에 얼마 하면 된다? MA에 3M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얘네들의 질량의 합이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뭘 해줘야 돼? 곱하기 가속도를 해줘야겠지. 근데 위에 있는 A 물체가 2A면 아래에 있는 물체가 A라고 했으니까 얘 가속도가 2A면 얘 가속도는 A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식이 두 개 만들었는데 두 식에서 뭐가 똑같으니까 F가 똑같지? 그럼 F가 똑같으니까 두 식을 같다라고 하면 누구도 날라가. A도 지워지잖아. 그러면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제 두 식을 잘 보여줘서 정리하면 얼마는 2의 MA 플러스 뭐 한 거는 M 한 거는 뭐랑 같다? MA 플러스 3M 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쪽을 넘기시면 따라서 M5는 MA는 뭐가 나와? 어? MA는 M. 그래서 MA는 M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얘를 M과 얘를 3M과 이렇게 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M이고 요거의 질량도 M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게 조금 숙달이 되면 원래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힘은 똑같은데 가속도가 몇 밖에 안 나오니까 절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의 합이 얘의 질량의 합보다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 해서 이제 바로 구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A의 질량을 몰랐었는데 문제에서 이 F란 조건과 A란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A의 질량을 M으로 뭐 할 수 있다.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억에 A의 질량 그러니까 B의 질량은 뭐 한 거야? 같죠. 이것도 M이면 이것도 M이다.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이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의 몇 배냐. 그러니까 B하고 C에 뭘 비교하라는 거야? 자, R자임을 비교하는 거죠. B하고 C R자임.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걸 빠르게 생각해봐.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M이잖아.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F인데 얘네 둘이 질량이 서로 뭐야? 같지? 돼요? 질량이 서로 똑같으니까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몇 F?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 물체가 질량이 똑같잖아.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인데 두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F니까 이 R자임을 두 개의 질량이 M과 M이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1대1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R자임이 얼마가 나와? 2분의 F가 나오는 거죠. 근데 분명히 F로 당기는데 R자임이 2분의 F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뭐야? 분명 여기서 F로 당기는데 R자임 이쪽으로 2분의 F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줄이 있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줄을 통해서 누가? A가 B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얼마로 당기고 있는 거야? 2분의 F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F고 이쪽이 2분의 F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R자임이 2분의 F만 나오겠지. 돼요?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얘는 R자임이 얼마야? 4분의 3F. 그죠? 질량의 B가, 질량이 다르잖아요. 질량의 B가 1대 3이니까 얘는 R자임이
4분의 3F가 되겠죠. 이쪽. 그럼 분명히 지금 F로 당기는데 4분의 3F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4분의 1 F가 빠진 거잖아. 그럼 4분의 1 F가 빠지는 건 여기 지금 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A가 누구를? C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4분의 1 F라는 힘으로 뭐하고 있다? 당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의 몇 배다? 몇 배야? 몇 배야? 얘야. 왜 그래 얘들아? 이거 4분의 3이니까 얘도 4로만 되면 4분의 2잖아. 그럼 얘가 1.5배 더 큰 거죠. 그죠? 이건 과학이 아니야, 산수지. 그 다음 디귿 가에서 실이 뭐를?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라는 건 무슨 힘이야? 요 힘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2분의 얼마고? F고. 여기서도 똑같이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몇 분의 F다? 4분의 F다.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을 뭐한다? 물어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되죠?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야 니네 거기다 드로우드 포스라고 써놓은 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응? 힘을 표시하라는 얘기, 힘을. 응? 그림에다 이렇게 힘을 표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4번, 5번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어요? 그럼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4번은 이제 그림 가하고 나와 같이 물체 A하고 B가 실로 연결돼서 각각 등 가속도 운동을 한대.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간에 이렇게 실로 연결돼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얘네도 서로 간에 실로 연결돼서 등 가속도 운동을 뭐한다?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금 앞에까지 설명한 거 다 이해했다고 쳤을 때 혹시 얘는 알짜임이 얼마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얘네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알짜임이 얼마야? 알짜임 모르겠어? 응? 얼마냐? 10엔 10엔? 또 다른 사람 이거 알짜임이 얼마야? 그러니까 왜 움직이냐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움직인 거야? 얘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 그럼 지구가 얘를 잡아당긴 힘이 이 두 물체에 뭐가 돼야 돼? 알짜임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mg? 2mg. 그잖아. 10을 g라고 그냥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얘네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만약에 내가 F는 M에 A를 한다 라고 치면 얘는 F가 얼마가 되냐면 2mg가 되겠죠. 2mg. 이해돼? 응.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저 힘을 표시하는 거 했으니까 이제 다르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알짜임이 얼마야? 교육의 효과가 없는데? 얘는 하나는 지구가 이렇게 당기면 하나 이렇게 당기면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알짜임이 얼마다? 알짜임이 mg다. 하나로 생각해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질량은 두 개 그냥 더하면 되니까 몇 m이고? 3m이고. 얘는 두 개 더하니까 몇 m이야? 3m. 아, 그래서 얘네 둘은 모는 똑같다. 질량의 합은 똑같다.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왜냐면 F는 MA인데 내가 A를 구하고 싶으면 A는 M분의 F 하시면 되죠. 그치? A는 M분의 F. 그럼 M분의 F 하니까 얼마야?
3분의 2G가 나오지. 그럼 얘는 n분의 f 하니까 얼마 나와? 3분의 1G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줄이 없잖아. 줄이 없으면 얘는 그냥 G로 떨어지는 거야. 응? 알았지? 10으로 떨어지는 거야. 10. 중력 가속도 10으로. 근데 3분의 2 G밖에 안 나온다는 건 중력 가속도 10의 3분의 2 되는 값으로밖에 못 떨어져. 이유는 줄로 묶어져 있으니까 이 새끼가 얘 떨어질 때 뭐 하는 거야?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하기 때문에 원래 가속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물체의 뭐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R자임 해볼게, R자임. 자, 각각의 물체의 R자임 해볼게. 자, 얘를 놓고 서 얘네 총 R자임이 얼마니까? 2mg잖아. 근데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지. 그럼 질량의 비가 1대 2니까 얘는 2mg를 1대 2로 뭐 하는 거야? 나눠가는 거예요. 비율이. 그럼 얘한테 작은 R자임이 얼마야? 이쪽으로. 요거를 1대 2로 나누니까 2mg의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얘는 R자임이 얼마다? 3분의 2mg. 그치? 그 다음에 얘는 R자임이 얼마야? 3분의 4mg. 그치? 3분의 4mg.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지구가 이물체를 분명히 얼마로 당기는데 2mg로 당기는데 줄을 통해서 얘가 얘를 얼마로 당기는 거야 위로? 3분의 2mg로 당기기 때문에 3분의 6에서 3분의 2를 빼야지 3분의 4가 나오는 거지. 되죠? 자, 그럼 얘는 다시 얘네 둘은 합친 R자임이 얼마 나오니까? 합친 R자임이 mg가 나와.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자, 이것도 다시 몇 대 몇으로 나눠? 1대 2로 나누니까 자, 요 새끼 R자임 얼마? 요거 3분의 2mg고 얘는 R자임이 위로 얼마? 3분의 1mg 나오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물체, 자, 요 물체 받는 힘 몇 개 있어? 자, 요 물체 받는 힘 2개. 첫 번째 뭐가 있다? 위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다시 지구가 뭐 하는 거? 잡아당기는 거 아래쪽. 근데 얘를 플러스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얘에서 얘를 뺀 값이 얘가 나와요. 그죠? 요거에서 왜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요거에서 요거 뺀 값이 요거 나오니까 요건 얼마야 돼? 3분의 얼마? 4mg가 나와. 있잖아. 3분의 4mg에서 mg를 빼야지 얼마 나와? 3분의 1mg 나오죠. 됐죠? 그러니까 이 물체도 다시 보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긴 힘이 몇 mg인데 2mg인데 얘는 3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줄을 통해서 누가? 얘가 얘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3분의 4mg. 그러니까 3분의 6에서 몇을 빼니까 3분의 4를 빼니까 3분의 2가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가가 나의 몇 배? 가가 나의 몇 배? 2배. 이유는 질량은 더하니까 똑같았는데 가가 나에 비해서 힘이 2배니까 가속도 2배 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가속도 2배.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 그럼 B가 받는 R자임이니까 얘는 B가 받는 R자임이 3분의 4mg고 그 다음에 얘는 B가 받는 R자임이 3분의 2mg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배냐면 2배. 그 다음 디귿 가에서 실이 B를 당긴대. 그럼 이거 계산이 됐죠?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얼마다? 3분의 얼마? 3분의 2mg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4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면 물체 A하고 B가 용술철 저울과 실로 연결돼서 자, 얘는 뭐하고 있냐면 얘는 정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수평한 책상면 위에 놓인 A가 용철 저울과 실로 연결돼서 얘는 이제 그냥 움직이겠지.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해보는 거 얘들아. 가의 그림은 정지해 있으니까 합력이 몇이야? 합력 0이죠. 그지? 그럼 합력이 0이잖아. 이유는 지구가 얘를 얼마로 당기고 mg로 당기고 지구가 얘를 얼마로 당기니까 mg로 당기니까 그 힘을 더하면 몇이 나와? 0이 나오니까 그냥 정지잖아. 그러면 얘를 지구가 당기는데 얘는 정지해 있다라는 거 얘기는 뭐가 있으니까 실이 있는 거잖아. 그럼 실을 통해서 누가 얘가 얘를 어느 쪽으로 위로 뭐 하는 거다. 위로 mg로 당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요 물체도 지구가 뭐 하는데 요 물체도 지구가 mg로 당기는데 뭘 통해서 자 C를 통해서 누가 얘가 얘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mg로 당겨. 그럼 얘를 내가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두 힘은 둘 다 똑같이 mg라는 힘을 위아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얘들아? 용철 저울이 있잖아. 저울에 눈금이 몇이 나와야 돼? 저 죽었어 지금 저 사람 살려. 죽었어. 용철 저울에 눈금이 몇이 나와야 돼? 응?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힘은 결국은 줄을 통해서 얘가 얘를 당기거나 혹은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그 힘은 반드시 어디에 나와야 돼? 줄에 존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줄 용수철에 나오는 눈금은 얼마가 나와야 돼?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0이 아니고 뭐다? mg야. 왜? 줄이 이미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져 있기 때문에 줄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0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mg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물체는 뭐 한대? 자,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그러면 R자임 얼마야 얘들아? mg. 네. 요 물체만 힘을 받으니까 R자임 mg를 받으면서 질량이 몇 m인 게? 두 개 같이 움직이니까 그치 2m인 게 가는 거죠. 그럼 내가 가속도 A를 구하고 싶으면 가속도 A는 질량분의 뭐니까 힘이니까 따라서 가속도 2분의 1 G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절반을 받으면서 뭐야? 떨어지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 물체 R자임 얼마야? 4분의 1. 응? 그러니까 이 두 물체를 합한 R자임이 mg인데 질량이 몇 대 몇이니까? 1대 1이니까 R자임 얼마? 2분의 1 mg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 다시 이 물체도 역시 이쪽으로 얼마다? 2분의 1 mg가 나오죠. 그럼 다시 해보면 지구가 이 물체를 mg로 당기는데 2분의 mg밖에 안 나온다는 건 줄을 통해서 누가 얘가 얘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2분의 1 mg로 당기고 있어.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 여기도 용수철이 있지? 그럼 여기 용수철 저울에는 눈금이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2분의 1 mg.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의 힘이 용수철 저울에 뭐다?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가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뭐라고 해야 된다? mg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2분의 1 G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얼마다? 2분의 1 mg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